1인1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숲길 동네 변호사 김신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유언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언장을 꼭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와 작성했을 때 상속 분쟁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예, 유언장을 쓴 거하고 유언장을 쓰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유언장을 쓰지 않고 상속이 되었을 때는 법에 있는 상속부 지분에 따라서 분배가 되지만은 유언장을 썼을 때는 피상속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쓴 내용대로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령 자필로 써도 되는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방식은 무엇일까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녹음, 세 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비밀증서, 다섯 번째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유언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민법에 있는 그 요건을 잘 보시고서 거기에 맞는 유언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그 치매나 건강 문제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치매 환자가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을 했을 때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거는 이제 치매 환자라고 해서 유언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용어로는 의사 능력이 있는지, 피상속인이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도 유언장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언의 방식 중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장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되어 있지만 머리 정신은 또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증인을 두 사람 대동해서 그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피상속인이 말로 누구누구에게 유언장을 말로 유언을 하면은 그것을 누가 대신 구술을 글로 써서 유언장으로 남겨놓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유언장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쓰는 경우가 아주 비상 사태인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죠. 예. 유언장을 공증하면 뭐가 다른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필 증서와 공정 증서의 유언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실제 분쟁에서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할까요? 예,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제일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든 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 사무실이 어떻든 법률 전문가로 이루어진 데서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유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공증 사무실에서 다 검토를 하고 나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을 하기 때문에, 좀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 좀 두 가지 다, 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효력은 다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안전하게 하려고 할 때는 공정 증서의 유언이 좀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자녀 중에서 한 명에게만 몰아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간병을 도맡아 한 자녀에게만 주고 싶은 경우 유언장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예, 유언장이 있으면은 어떻든 유언장에 의해서 간병을 맡았던 분에게 유언장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속에서 보통 그 기여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 수여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다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특히나 또 유류분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몰아줄 수 일단 유언장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유언장과 유류분의 관계가 좀 궁금한데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다면 결국 유언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요?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하셨는데 어떻든 유류분 이 제도가 아직 존재한다고 해도 어떻든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한 사람한테 몰아줬으면은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상속분의 2분의 1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속을 했을 때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떻든 한 사람한테 몰아준 사람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 형제 두 사람이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고 하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1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속에 의해서는 5천만 원, 5천만 원 똑같이 지분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 아버지가.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몰아준 사람이 1억을 일단 가져가게 되는데 나중에 한 푼도 받지 못한 자식이 유류분 내 유류분이 있는데 내 유류분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원래대로 몰아주지 않았을 때는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어떤 2,500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지분의 상속 지분의 2분의 1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떻든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결코 유류분이 있다고 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유언장 문화가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유언장 쓰기 문화가 필요하시다고 보시는지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요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가족이 분쟁이 좀 많습니다. 만약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희생 부인이 사망을 했을 때 가족끼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통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또 어떻든 그다음에 자식에게 있어서도 어떻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또 자식한테는 좀 많이 주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써서 분쟁을 막는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유언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